만약 당신이 배 위에 있고 눈앞에 총을 든 해적이 서 있다면, 그때 당신을 구하러 올 나라가 단 한 척의 군함만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2011년 1월 아덴만. 7척의 중무장 해적선, 수십 명의 인질, 그리고 단 한 척의 한국 해군 구축함. 미국과 영국, 심지어 프랑스 해군까지 손을 놓은 상황에서 그 작은 나라의 함장은 단 한 문장으로 출격을 결정합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그날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단 5분. 그러나 그 5분은 국가의 정의를 다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단 한 명의 외국 기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 본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리랑 특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사랑합니다. 2011년 1월 아덴만. 하늘은 잿빛이었고 해가 떠 있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뿌연 모래바람이 수평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군사 전문지의 특파원으로 이곳에 파견된 지 한 달째였습니다. 매일같이 들려오는 건 해적들의 피랍 소식과 긴급 작전 보고뿐이었죠. 그날 아침 무전기에서 낯선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선박 피랍, 해적 최소 7척, 짧고 굵은 보고 뒤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려온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군 직접 구출 작전 개시 예정. 순간 옆에 있던 미 해군 장교가 피식 웃었습니다. 7척의 해적선을 단 한 척의 군함으로 상대한다고? 게다가 해적들은 중무장인데 영국 해군 부사관도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건 자살행위지. 그런 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해. 저 역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군, 이름은 익숙했지만 실제 전투 현장에서의 실력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른바 해상전의 강자들이 포기한 작전을 인구 5천만의 나라 해군이 해내겠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무모하다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전속 한국군 지휘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 그 짧은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직감했죠. 모래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갑판 위에서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저 멀리 희미하게 해적선들이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인질들이 느낄 공포가 상상됐습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겠죠. 프랑스 본사에서 제게 요구한 건 간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하라. 가능하면 사진도 보내라.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히 기사 한 편으로 끝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함교 안에서는 작전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작전지도 위 붉은 점으로 표시된 해적선의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한국군 장교들이 영어로 상황을 브리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짧고 정확한 말투, 그리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훈련된 팀인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모함과 확신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경계 위에서 이들은 단호하게 확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와 시린 통증이 느껴졌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곧 이곳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순간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가능하다고 보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전 지도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눈빛이 그냥 눈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기록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객관적 거리감을 유지하던 기자로서의 자세를 내려놓고 이들의 선택과 결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리라 결심했죠. 그리고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들이 정말 해낼지도 모른다. 함교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금속 냄새와 윤활유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일정 간격으로 튀어나오는 잡음이 박동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신분 확인을 마치고 브리핑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작전 장교가 자성을 띤 막대를 이용해 해도 위 빨간 자석을 밀어 배치도를 정리했습니다. 빨간 자석은 해적선 7척을 표시했고
파란 자석은 청해부대, 구축함 한 척과 작전 지원 고속단정 2대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봐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한국 해군 장병들의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함장은 짧게 목청을 가다듬고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함장은 기상도를 먼저 펼쳤습니다. 아덴만 상공을 덮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화살표와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함장은 바람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해적선의 예상 항로와 파도 주기를 설명했습니다. 낮은 파도 구간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짧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대가 고속단정 접근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바람과 파도마저 전술의 일부로 흡수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전장교는 통신 감청 기록을 올렸습니다. 해적 무리의 교신은 거칠었고 욕설이 빈번했지만 일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경계가 느슨해지고 새벽녘 교대 득전이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속기하듯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자는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협상 담당 장교가 간단한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협상은 표면상 유지되겠지만 실제 목표는 시간을 벌어 인질의 상태와 해적의 배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함장은 목소리를 낮추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연막입니다. 인질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뒤 즉시 진입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 망설임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 준비한 결정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미 해군 연락장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지원 화력을 더 부를 여지는 없습니까? 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해적이 인질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연락장교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레 무전기로 갔습니다. 불 꺼진 화면에 깜박이는 작은 점들이 심장 박동처럼 보였습니다. 함장의 손바닥이 해도 위를 스치며 단계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헬기는 상공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해적선의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둘째, 저격수는 사전에 지정된 사수구역에서 무력화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셋째, 고속단정은 인질선의 사다리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동시 접근합니다. 넷째, 진입 신호어는 한 단어로 통일합니다. 함장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신호어를 말했습니다. 진입. 그 한마디는 공기 밀도를 바꿔놓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허락을 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실패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함장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함장의 눈동자는 놀랄 만큼 고요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상정하면 손끝이 떨립니다. 우리는 손끝이 떨리면 안 됩니다. 대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산합니다. 그 말은 과신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부함장이 작전 규칙을 낭독했습니다. 첫 발포 권한은 생명 위협 징후가 명확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인질에게 향하는 총구, 화염, 폭발물 점화 시도를 즉시 차단한다는 조항이 반복해서 강조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목을 삼켰습니다. 무력화의 기술보다 보호의 원칙이 먼저 낭독되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해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적의 제거가 아니라 사람의 구출이었습니다. 가판 방송이 잠시 울렸고 대원들의 출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원들이 방탄장구의 끈을 서로 조여주고 헬멧을 맞춰주었습니다. 대원들은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확인, 탄약 확인, 로프 확인. 짧은 문장들이 물방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원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연했습니다. 저는 사진기를 들어 셔터를 몇 번 눌렀습니다. 셔터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낮췄습니다. 식당 겸 휴게실에서 뜨거운 국 냄새가 났습니다. 조리병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조용히 국을 마셨고 숨을 고르는 듯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대원이 제 앞을 지나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따뜻한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친절이 어째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실로 돌아오자 함장이 통신실과 마지막 연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통신병은 전파 방해 가능성을 설명했고 대체 주파수와 수신 코드가 종이에 적혀 전달됐습니다. 작전장교는 화이트보드에 제한시간 5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숫자 5는 얇았지만 칠판 한쪽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바다의 밤, 무한히 반복되는 파도, 그러나 결정적 시간은 단지 몇 분. 그 집중의 간극이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해군 연락장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원 항공기라도? 함장은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인질이 있습니다. 폭격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연락장교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표정을 눈에 담았습니다. 동맹의 방식은 때때로 신속한 제압이지만 오늘의 방식은 정밀한 구출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바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잔잔해졌습니다. 갑판에서 바라본 수평선 위로 붉은 줄기가 떠올랐고 바람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방풍복에 지퍼를 끌어올리고 메모를 덮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소개를 반복했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특파원, 현장 확인 중. 하지만 마음속 또 다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자이면서 증인이자 언젠가 이 이야기를 책임지고 전할 사람.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함장은 대원 전체를 앞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셉니다. 인질 전원, 우리 대원 전원 모두 집으로 돌아옵니다.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함장에게 모였습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인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인사는 약속이었고 서약이었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감청팀이 해적 무리의 움직임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연료를 옮기려는 정황, 경계 교대의 타이밍, 그리고 인질선의 갑판에서 포착된 희미한 손짓. 작전장교는 눈썹을 잠깐 찌푸리더니 시간표를 수정했습니다. 진입 예상 시각이 조금 당겨졌습니다. 함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흔들림 없이 갑니다. 무전기 너머의 대답도 짧고 명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함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 문장만 독자를 위해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함장은 한 박자 쉬고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장은 그 말을 마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세상에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갑판 위로 올라오자 별빛이 드문드문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고속단정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헬기 경납고에서는 로터가 천천히 회전하며 예열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기를 가슴에 붙들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등 뒤 판금까지 울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낯선 공포와 낯선 확신이 한 몸처럼 제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충돌의 소리가 어쩐지 바다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북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통신실 모니터에 점들이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작전장교는 점의 간격을 재며 계산했습니다. 헬기팀은 풍속을 재확인하고 연료량을 다시 쟀습니다. 저격수는 스코프를 닦아 시야를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저는 기록장에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 결심은 이미 내려짐. 펜촉이 종이를 찍을 때 미세한 긁힘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시작의 신호처럼 제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진동음이 함 전체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올라갔고 금속이 서로 맞물리며 공명했습니다. 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했고 헬멧의 라이트가 낮게 깜박였습니다. 무전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리고 모든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믿기 힘든 결심은 우발적인 데끼가 아니라 수만 번 연습한 손동작과 규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의 총합이라는 사실을요. 이 결심 앞에서 의심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소음이고 결심은 주파수였습니다. 결심의 주파수에 맞춰 모든 것이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자문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실패를 묘사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써야 할까? 그러나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은 또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심은 그 자체로 이미 길을 만들었다. 바람이 방향을 틀었고 파도의 결이 낮아졌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전원 준비, 신호 대기, 모든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중심이었고 동시에 희망이 가라앉아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셔터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전 전날 밤,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파도는 낮게 숨을 죽였고 달빛은 흐린 장막 뒤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건 바람이 마스트를 스치는 얇은 휘파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최영암의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군함의 철제 바닥이 발밑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그 위로 부는 바람은 모래 냄새와 염분을 함께 실어왔습니다. 망원경을 눈에 대자 저 멀리 해적선들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잔잔하게 깜박였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에서 반짝이는 짐승의 눈 같았습니다. 갑판 난간 옆에서는 고속단정팀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고리와 로프가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방탄복 위로 걸린 장비들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대원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권총의 슬라이드를 반복해서 당겼고 누군가는 헬멧의 나이트 비전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 속에는 우린 할 수 있다는 말보다 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함장인 김중령이 갑판을 가로질러 오더니 대원 하나하나의 장비를 손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탄창 여분,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짧은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단단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김중령은 마지막 대원에게 손바닥으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다. 준비는 끝났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뒷모습은 한 사람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계와 다른 점은 그들의 눈빛 속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온기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참모 이대위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기자님, 바다는 조응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대위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추면 그건 폭풍이 숨을 고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오랜 시간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갑판 끝에서는 저격수들이 스코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프 너머로 보이는 목표 지점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들은 미리 손동작과 사격 각도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저격수 팀장 박중사는 스코프에서 눈을 떼며 저를 보았습니다. 실전은 계획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으면 실전은 시작도 못하죠. 그 말에 저는 다시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군인들이 사는 세계의 철학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선미 쪽에서는 헬기팀이 야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로터를 천천히 돌리고 하강 로프를 점검하며 고정고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헬기 조종사 최대위는 로프를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새벽,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좋겠는데 그는 바람이 전대 속도와 강하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전회의실에서는 마지막 상황 점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신병은 위성 통신 상태를 확인하며 대체 주파수 목록을 수정했고 정보장교는 해적선의 최신 위치와 속도를 보고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조금씩 이동했고 그 이동은 점점 청해부대의 위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이 모든 점들이 하나의 좌표에서 겹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원들은 교대로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게실 안 작은 TV에서는 한국 뉴스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평온한 거리,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번화가의 네온 사인. 그 화면은 지금 이곳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순간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곳에 있는 이들이 지키려는 것이 바로 저 평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실로 돌아가는 길, 바다 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해적선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몇 초 동안 수평선 위에 머물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함교의 경계병이 무전을 날렸습니다. 표적 이동 확인, 거리 유지 중. 무전의 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몸을 기댄 채 파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파도는 낮게 그러나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결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내일 이곳에서 벌어질 일이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숨이었다는 것을요. 새벽 4시 30분. 바다는 검푸른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달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오직 희미한 별빛만이 수면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마저 구름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자 세상은 완전히 칠흑으로 잠겼습니다. 함교 내부의 불빛은 최소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초록색 빛이 장교들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무전기에서는 단조로운 잡음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작전장교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헬기팀, 기상 조건 양호, 접근 준비. 바로 이어 조종사의 응답이 짧게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로터 가동 시작합니다. 갑판 위 헬리콥터의 로터가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릿느릿, 그러나 곧 공기를 가르는 바람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로터의 바람이 제 옷깃을 휘날렸고 짠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로터 바람을 견디며 빠르게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함교에서 무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고속 단정 투하 준비. 포트 쪽의 크레인이 움직이며 고속 단정이 물 위로 내려졌습니다. 물에 닿자마자 기관이 켜지고 엔진의 저음이 바다 위를 울렸습니다. 고속 단정 구동수는 짧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대원들이 순서대로 탑승했습니다. 방탄 헬멧 아래 드러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몸을 기대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대원들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작은 파도의 진동에도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훈련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의 결합이었습니다. 헬기는 곧 수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얀 물보라가 하늘로 튀어오르고 그 아래 고속 단정은 이미 작전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연속 셔터를 눌렀지만 바람과 진동 때문에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 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교의 무전이 다시 울렸습니다. 헬기, 표적 상공 접근. 저격수 위치 확보. 저격수팀은 함의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 이미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스코프 너머로 보이는 것은 인질선의 희미한 윤곽과 해적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격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가볍게 올려졌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속단정이 목표 지점에 300m까지 접근하자 함장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입.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헬기는 더 낮게 내려와 해적선의 주위를 끌었고 그 순간 함의 한 포가 해적선 한 척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포탄이 터지자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해적선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틈을 타 고속단정은 인질선에 붙었습니다.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고 올라간 순간 바로 양방향으로 퍼져 해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다른 팀이 선미를 장악했고 인질들은 갑판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전에서 대원들의 짧고 정확한 보고가 들렸습니다. 전방 확보, 인질 발견, 무기 제거 완료. 그 모든 말이 몇 초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건 리허설한 연극이 무대 위에서 완벽히 펼쳐지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무대는 바다였고 대본 대신 생과 사가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포탄 냄새와 바닷물 냄새가 섞여 공기를 메웠습니다. 대원 한 명이 무전을 통해 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인질 전원 확보, 부상자 1명 경상. 함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돌아왔습니다. 철수 시작. 그 말과 함께 헬기는 다시 고도를 올렸고 고속단정은 방향을 틀어 함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생생한 드라마였습니다. 진입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몇 초 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첫 포성이 해적선 쪽에서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폭음과 함께 기관총 탄환이 물 위를 갈랐습니다. 탄환이 물 표면을 때리며 하얀 물방울을 흩뿌렸고 일부는 고속단정의 방탄판에 명중의 금속성을 띤 탕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심코 숨을 멈췄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탄환 소리가 귀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듯 느껴졌습니다. 헬기는 회피 기동을 하며 해적선 상공을 선회했고 저격수들이 바로 대응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첫 사격과 동시에 해적선의 기관총 진지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해적 한 명이 무기를 놓고 갑판에 쓰러졌고
다른 해적들이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 순간 고속단정 두 척이 동시에 인질선 좌우에 붙었습니다.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해적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의 움직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총 사격과 제압 기술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해적들은 순식간에 무장 해제됐습니다. 한포에서 또 한 번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인질선 근처의 해적 지원선 한 척을 향했습니다. 포탄이 물속에 떨어지자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그 충격파에 해적선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순간의 충격에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장면이 기록이 아니라 목격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맑게 때렸습니다. 갑판 위 대원들은 인질들을 찾아내 보호막처럼 둘러쌌습니다. 무전에서 짧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인질 5명 확보. 인질 3명 추가 확인. 마지막 구역 진입 중.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적선 두 척이 급히 방향을 틀어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헬기팀 접근 저지. 헬기 두 동사는 즉각 고도를 낮추며 해적선 앞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관총탄이 바닷물을 갈라 하얀 포마를 만들었고 해적선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순간 해적 중 한 명이 RPG를 꺼내 들었습니다. 헬기 상공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RPG 확인. 회피 기동. 대원 한 명이 즉시 저격을 가했고 RPG 발사자는 발사 전에 쓰러졌습니다. 폭발은 없었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손끝에 땀을 느꼈습니다. 바람과 바닷물, 화약 냄새가 뒤섞여 목구멍을 자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귀와 눈을 압도하는 소리와 장면 속에서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속단정에서 철수 신호가 울렸습니다. 인질들이 한 명씩 고속단정으로 옮겨졌고 대원들은 뒤를 지키며 철수선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 대원이 사다리를 내려오자 무전에서 결정적인 보고가 흘렀습니다. 전원 확보. 부상자 경상 1명. 함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귀환. 그 한마디에 헬기와 고속단정이 동시에 방향을 틀었고 바다는 다시 검푸른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여전히 전투 중인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귀환 명령이 떨어진 순간 갑판 위의 공기는 전투 직전과 전혀 다른 결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포탄과 총성이 교차하던 바다는 이제 엔진음과 물살 가르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속단정이 함 측면으로 다가오자 갑판에 있던 대원들이 재빨리 로프를 내렸습니다. 먼저 인질들이 한 명씩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믿기 힘든 안도의 빛이 어렴풋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질은 갑판에 발을 딛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의무병들이 즉시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지혈과 물 제공, 담요로 몸을 감싸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성공적인 구출이라는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이 차례차례 고속단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동작이 우린 모두 무사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함교에서 나와 갑판 중앙에 섰습니다. 짙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함장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인질 전원 생존, 우리 대원 전원 무사. 그 한 문장은 함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동시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숨을 삼키고 있던 이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쟁의 정의가 제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쟁을 영토나 전략, 힘의 우위로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전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교 옆에서 미 해군 연락장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전에서 사상자가 전혀 없다니 믿기 힘든 결과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끝까지 이 결과를 의도했다는 겁니다. 연락장교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기사에 이 부분을 꼭 쓰시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갑판 끝에서는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바다 위로 주황빛 선이 길게 그어졌습니다.
대원들이 각자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헬멧을 벗어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무전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전원무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도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도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쓸 것이라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끝까지 지켜냈다. 작전 종료 후 갑판 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인질들은 의무실로 옮겨졌고 대원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서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엔진음이 잦아든 뒤에도 귀에는 여전히 포성과 무전음이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 작전의 마지막 기록은 그 누구의 말보다 함장의 목소리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함장은 함교 근처에서 부함장과 함께 상황 종료 보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장님,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함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 하죠. 대원들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벗으며 갑판 난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그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쳤고 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이 전 세계 뉴스가 될 겁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함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킨 겁니다. 그 말은 군사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7대1의 불리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짧지만 그 말 안에 모든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함장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얼마나 무겁게 얹혀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함장은 인터뷰를 마친 뒤 대원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장비를 내려놓는 대원들의 어깨를 하나씩 두드렸고 대원들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자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5분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그 제목은 과장도 수사도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순간을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킨 이야기로 전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사 속에서는 전투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했지만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노트북 화면에 기사 제목을 입력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낸 기록이다. 며칠 뒤 저는 프랑스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집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어요. 독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한국 해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시각으로 밤이 깊은 시각이었지만 갑판에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바다는 고요했고 멀리 수평선 위로 작은 어선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 속에 불과 며칠 전의 총성과 물보라, 그리고 무전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편집부에서 보내온 기사 링크를 열자 화면 위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 5분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그 아래에는 작전의 순간순간을 담은 제 사진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고속단정이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모습,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대원들, 그리고 인지를 감싸며 철수하는 장면까지. 기사 하단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국가란 이런 것이다. 우리도 한국처럼 국민을 위해 싸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이런 분대가 있다는 게 부럽다. 그 어떤 전쟁 기사보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 모든 반응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서는 제게 생방송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진행자는 묻습니다. 당신이 본 한국 해군의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인지를 전략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 속 시청자 메시지 창에는 respect라는 단어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함에서 내려 육지로 돌아오던 날, 저는 한참 동안 바다를 등지고도 그 파도의 울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력의 정의를 다시 배웠습니다. 국력은 군함의 크기나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해군의 그 결심과 움직임을 목격한 것은 제 기자 경력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이 나라를 찾게 된다면 이번에는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로운 바다 위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기사의 결론을 떠올렸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작은 나라는 거인이 되었다. 그 문장을 쓰던 순간의 감정은 앞으로도 제 펜 끝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리랑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